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아이가 없는 이혼녀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자연 임신을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갔고 결국엔 난임 판정을 받아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에 냉대가 더없이 시작되더군요. 저는 친정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였고 엄마는 제가 2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아버지는 너무 어릴 때 헤어진지라 연락을 하고 살진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는 저는 이모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지방에 계셨고 엄마가 생전에 서울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는 저희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니 저를 향한 그 미움이 얼마나 컸겠나요? 처음엔 남편이 제 옆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었지만 나중에 남편도 지쳤는지 그 상황을 피하곤 했습니다. 이래서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니 산부인과 검사 이런 거 주고받는다고 하더만 내가 저런 며느리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시할머니께서 너는 우리 장손이 어디 가서 애 만들어와도 뭐라 말할 주제도 못 된다. 옛날 같았으면 소박 맞을 일이야. 그런 모진 말들을 견뎌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보다 4살 어린 시동생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고 동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러웠죠. 많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부러웠습니다. 동서의 출산 후 동서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입국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출산 후 2주간은 초호와 조리원에서 지내었고 그 이후에는 시댁에서 한 달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대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동서가 출산을 한다고 비싼 조리원비를 덜컥 내주었더라고요. 내일 너희 동서 우리 집에 오는 거 알지? 퇴근하고 들려. 어머님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고 바보처럼 저는 퇴근을 하고 과일을 사서 시댁에 갔습니다. 동서 축하해. 고생 많았지? 아기 너무 예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는 속도 좋다. 아휴 정말. 둘째야, 너 내가 부탁한 거 그거 가지고 왔지? 그것 좀 내다오. 어머니의 말씀에 동서가 방에서 쭈뼛거리면서 무언가 든 봉투를 가지고 오자 어머니가 그걸 받아 제게 툭 던지면서 이거 너 입어라. 네 동서가 우리 손자 가졌을 때 입었던 속옷이야. 네? 이걸 왜 절 주세요? 왜긴 왜야. 의술이 안 되면 미신이라도 믿어봐야 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내가 먼저 챙기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어. 아들 생기는 기도별 좋은 절도 있다고 하던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지? 애비는 주말마다 골프 다닌다고. 집에 마음 들 곳 없으니 남자가 주말이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애가 있어봐. 그게 되나? 내가 진짜 속이 터진다 터져. 어머님의 말을 더는 못 듣고 있겠어서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는데 참고 또 참아도 눈물이 나더군요. 왜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지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사람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다 살았어요. 남편은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자며 위로를 하며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자고 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보, 오늘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안 가. 왜?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냥 묻지 말아줘.
친구들 만나면 다들 애들 이야기만 하더라. 애가 초등학교에 올라갔다느니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느니 속도 모르는 친구들은 너희는 왜 아예 안 갔냐는 둥. 전부 가족들 이야기야. 내가 낄 자리가 없어. 꼭 내가 이런 말을 하게끔 해야겠어? 미안했습니다. 내가 죄인 같았습니다. 나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저 그때는 미안하기만 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각자 출근을 하고 각자 퇴근을 하고 주말에 남편은 주로 밖으로 돌고 그런 미완성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출산에 공백 없이 일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 저는 직장에서 남자 동기들과 같은 속도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게 되면서 저만의 커리어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아이라는 존재를 포기를 하고 일에만 전념을 하니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기도 했고요. 제 능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아이를 낳지 않는 거냐며 일 욕심이 많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의 약점이었기에 그러한 질문에 당황하고 대답을 회피했지만 지금의 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한 뒤로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살기로 했어요. 강제 딩크이긴 한데 다 내려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그 뒤로 제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기지도 않는 아이에게 얽매여 있을 때는 혼자 속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삼키느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고 누가 아이 이야기만 꺼내어도 당황스러워하며 피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쳐진 걸 깨닫고 자존감을 다시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고 재테크를 배우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대로 살기에 저희는 더 이상 서류상의 부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조카도 만날 생각에 5살 난 조카에 장난감을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게 한동안은 아이에 대해서 크게 말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시할머니께서 동서에게 둘째는 안 낳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 화살이 제게 돌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너희는 그래서 포기한 거야? 난 이미 이제 불임은 아니잖아. 요즘은 뭐 다들 나이 들어도 잘만 만든다던데. 내가 아주 너네만 보면 답답하다 답답해. 엄마 또 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를 감싸주는 줄 알았어요. 신혼초를 빼고는 그랬던 적이 없었기에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던 찰나 남편이 왜 엄마는 너네라고 싸잡긴 싸잡아? 난 문제 없다고. 아이 그럼 우리 아들은 문제 없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어디 가서 아들 하나 낳아오라고 하고 싶어. 으이구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와서는. 저 얘기 예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밀려오는 감정들에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여 부르르 떨다가 그만 일어나서 옆에 있던 물잔을 남편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얘가 미쳤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런 놈 낳을까봐 아이가 안 생기나 봐요. 저는 그만 물러나 드릴 테니 애 잘 낳는 며느리 맞아서 손자 보세요. 뭐? 그리고 당신 나님 맞아. 맞는데 네가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는 줬어? 나만큼 절실해 봤어? 내가 병원 같이 다니자고 할 때마다 구시렁거리고 내가 인공수정 한다고 했을 때도 생색 더럽게 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투덜댔지. 애는 나 혼자 만드는 거야? 너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저희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애도 못 낳는 것이 입만 살았다면 난리를 치기에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고 이혼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난임인 걸 알게 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희와 같은 확률로도 아예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희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희망을 꺾어놓은 인간이 바로 저 인간이었습니다. 검사 받으러 병원을 처음 간 그날에도 자기가 이런 데까지 와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난임인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원인일 줄 알았어. 라고 하였고 시술을 진행할 때에도 항상 투덜거리며 삐딱선을 탄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더 비참해서 포기했던 것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해온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도 탄탄했고 벌어놓은 돈도 제법 되었어요. 남편은 난임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혼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밀어붙였지만 불임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멍청한 것들. 이혼을 진행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지고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해온 집, 결혼 생활 내내 더 많은 월급을 벌어오며 가정에 기여한 점들,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싸돌아다니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 등에 대한 내용들을 들이밀며 우리의 이혼은 남편으로 인한 것으로 증명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혼을 하던 날, 그날은 제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당연히 소송은 제가 승소를 했고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위자료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받아내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는 나님 앞에서 작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배에 주사를 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좌절하고 상처받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사람과 이혼을 했을 뿐인데 제 삶은 너무나 달라졌네요. 저는 앞으로 더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평생 혼자 살 생각이니 지금까지처럼 커리어 높여가며 노후 준비도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